안녕하세요 여러분, 볼캐스트입니다. 여러분, 2016년 NBA 시즌 기억나시나요? 2016년 NBA 시즌 중에는 여러 역사의 길이 남을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불스 왕조의 기록인 72승 10패 기록을 뛰어넘은 워리어스의 73승 9패 기록, 그 워리어스를 상대로 이뤄낸 르브론의 3대1 컴백, 그리고 블랙맘바 코비 브라이언트의 은퇴 경기입니다. 코비 브라이언트는 2016년 4월 13일 자신의 마지막 경기인 유타 재즈와의 경기에서 60득점을 하며 자신의 커리어를 마무리했는데요. 그래서 나이키는 매년 4월 13일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 코비 프로토로 모델들을 발매하는데요. 이번 2024년에는 코비4 필리와 코비6 이탈리안 카모를 발매하는데요. 그래서 저도 농구인으로서 이날을 여러분들과 기념하기 위해 코비가 현역 때 마지막으로 신은 농구화인 코비11의 착화 리뷰를 제작하였습니다. 코비11은 코비의 11번째 시그니처 모델로 메쉬 어퍼가 사용된 1번 모델과 니트 어퍼가 사용된 엘리트 모델이 있는데요. 오늘은 코비가 마지막 경기 때 신었던 모델과 같은 모델인 코비11 엘리트의 착화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농구, 그리고 농구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나이키 코비11 엘리트의 착화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코비11 엘리트의 피팅입니다. 피팅하면 코비하면 피팅인데요. 코비11 엘리트의 어퍼는 일반적인 나이키의 플라이 니트가 아닌 TPU 와이어로 서포트가 보강된 플라이 니트가 사용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인 플라이 니트는 메쉬에 비해 서포트는 부족하지만 발을 편안하고 부드럽게 잡아주어서 나이키의 러닝화, 그리고 워킹화에 사용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워킹화 그리고 러닝화보다 더욱 서포트를 요구하는 농구화인 코비11 엘리트에는 TPU 와이로 서포트가 보강된 플라이 니트 어퍼가 사용되어 있고, 여기에 더해 락다운을 높여주기 위해 나이키의 플라이 와이어 시스템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럼 TPU 와이어로 보강된 플라이 니트와 플라이 와이어가 사용된 코비11 엘리트의 피팅은 어떨까요? 저는 코비11 엘리트를 제 정 사이즈인 275를 구매하고 사용했는데요. 확실히 플라이 니트 어퍼가 사용되어 있는 코비11 엘리트는 발을 부드럽게 감싸주었고, 서포트가 강화된 플라이 니트와 플라이 와이어가 발을 잘 잡아주었어요. 최근 발매된 코비5 프로트로 그리고 코비6 프로트로랑 비교하면 발이 편안했지만 락다운이 조금 떨어지다고 느껴지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확실히 코비11 엘리트에는 TPU로 보강된 플라이 니트 어퍼와 플라이 와이어가 사용되어 있어서 다른 니트 어퍼에 비하면 발을 잘 잡아주고 락다운이 나쁘다는 소리는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코비11 엘리트를 신다가 코비5 프로토를 신으면 락다운이 부족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코비11 엘리트를 착용하고 뛸 때는 니트 어퍼의 편안함에 감탄했지만 사이드 스텝, 크로스오버, 그리고 헤디테이션 할 때는 코비5 그리고 코비6와 비교하면 락다운이 떨어진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특히 힐 쪽 락다운과 토박스의 공간감이 아쉬웠는데요. 코비5 프로트로 그리고 코비6 프로트로는 정 사이즈를 신어도 힐 슬릭 문제가 전혀 없었고 신발이 힐을 강하게 잡아준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코비11 엘리트의 플라이 니트 재질이 힐 쪽까지 사용되어 있고 힐컵이 단단하지 않아서 힐을 강하게 잡아주지 않았고 힐 슬립도 조금 있었어요. 그리고 코비11 엘리트는 다른 코비 시리즈보다 토박스의 공간감이 심하게 느껴졌는데요. 착용 시 엄지손가락 정도의 공간감이 있었는데 이게 니트 어퍼라서 그런지 공간감이 더욱 잘 느껴져서 아쉽네요. 코비11 엘리트의 서포트입니다. 니트가 쓰여져 있는 농구화만큼 서포트가 중요한 농구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코비11 엘리트의 서포트는 니트 어퍼의 약점인 서포트력을 보완하기 위해 아웃리그와 푸어풋뿐만 아니라 미드풋보다 힐 부분까지도 있고, 드라비 미드솔에도 이렇게 좌우 서포트를 위해 루나런이 올라와 있는데요. 좌우 서포트는 나쁘지 않았지만 제 기준으로는 조금 아쉬웠어요. 저는 플레이 스타일상 좌우 움직임이 굉장히 많은데요. 니트 어퍼가 사용된 농구화 치고는 서포트가 좋았지만 이건 어디까지 니트 어퍼가 사용된 농구화의 경우고, 최근 나온 다른 농구화들과 비교하면 좌우 서포트는 아쉽다고 하고 싶네요. 어퍼 자체의 락다운이 조금 부족했고 아웃리거가 생각보다 넓지 않아서 조금 아쉬웠어요. 드라비 미드솔 옆으로 올라온 루나로는 솔직히 너무 부드러워서 별로 도움이 되지는 않았어요. 개인적으로 아웃리거가 조금 더 넓었고 드라빈의 사이드월을 조금 더 강한 소재로 했으면 좋았을걸 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비11 엘리트의 무게입니다. 코비 농구화는 다른 농구화들에 비해 가벼운 것으로 유명한데요. 코비11 엘리트의 무게는 370g으로 코비5 프로트로 그리고 코비6 프로트로보다는 조금 무겁네요. 숫자상으로 보면 코비11 엘리트가 코비5 프로트로보다는 12g 더 무겁고 코비6 프로트로보다는 42g 더 무거운데요. 실제로 플레이할 때는 니트 어퍼가 사용된 코비11 엘리트가 조금 더 가볍게 느껴졌는데 코비5 그리고 코비6가 더 가볍다니 조금 놀랍네요. 하지만 370g 더 무거운 것은 아니니 코비11 엘리트의 무게에 저는 전혀 불만이 없습니다. 코비11 엘리트의 쿠션입니다. 코비11 엘리트에는 힐 쪽에 주메어가 삽입된 전장 루나론 드라빈 미드솔이 사용되어 있는데요. 루나론은 당시 나이키에서 밀고 있던 폼쿠션인데 발 위에서 걷는 기분을 느껴줄 때에서 이름이 루나론이고 굉장히 부드럽지만 내구성이 떨어지는 쿠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코비11 엘리트의 드라빈은 나이키 프리 기술이 사용되어 있는데요. 나이키 프리 기술은 나이키의 러닝화에 사용되어 있던 기술인데 이렇게 폼에 칼집을 넣어서 달릴 때 신발을 더 유연하게 만들어주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당시 최신 기술들의 집합체인 코비11 엘리트의 쿠션은 어떠냐고요? 포어봇에 사용되어 있는 루나론 그리고 나이키 프리 기술 덕분에 쿠션은 굉장히 부드럽고 지상보다 낮고 달릴 때 굉장히 편안합니다. 그리고 힐에 사용되어 있는 두꺼운 루나론과 주미어를 확실히 느낄 수 있는데요. 하지만 힐 쿠션이 너무 부드러워서 그것이 불만인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반발력 중심으로 그리고 빠른 플레이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쿠션이 너무 부드러울 수 있지만
부드러운 쿠션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쿠션 셋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코비 11 엘리트의 접지입니다. 코비 11 엘리트의 접지 패턴은 헤링본 패턴이 아닌 다른 농구화들에서는 본 적 없는 이런 돌기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솔직히 코비 11 엘리트의 접지력에는 조금 실망했습니다. 먼지가 없는 코트에서는 굉장히 좋은 1티어급의 접지력을 보여주지만 먼지가 조금이라도 있는 코트에서는 접지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제가 플레이하는 코트가 먼지가 많은 코트인데 아웃솔을 손으로 닿고 10분 정도는 접지가 굉장히 좋았지만 10분 뒤에는 플레이가 불가능할 정도로 접지력이 떨어지더군요. 그래서 코비 11 엘리트의 접지는 깨끗한 코트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먼지가 많은 코트 그리고 관리가 되지 않는 코트에서는 비추하고 싶네요. 오늘은 코비가 현역 마지막 시즌 중 쓰는 농구화인 코비 11 엘리트를 리뷰해봤는데요. 그럼 코비 11은 어떤 농구화인가? 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 지금 발매되는 코비 5 그리고 코비 6 프로토로와는 조금 다른 농구화지만 나쁘지는 않다 라고 답하겠습니다. 다른 게 나쁜 건 아니니까요. 코비 11 엘리트를 신고 농구해보니까 코비 5 그리고 코비 6가 생각나기보다는 런닝화보다는 조금 서포트가 좋은 코비 이름을 달고 나온 농구화라고 생각이 드네요.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이번 코비 4 프로토로 그리고 코비 6 당첨되셨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당첨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번 주도 줄롱하세요.